미인이 바보 청년에게 꽃을 준 이유. 조선시대의 어느 조용한 마을. 이곳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고고한 아씨였지요. 그런데 이 아씨가 글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며 손가락질하던 어리숙한 청년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세상에, 저 아씨가 저 바보 녀석에게 꽃을 줬다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씨는 네로라 하는 양반들의 구애조차 단칼에 거절하던 차가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왜 하필 마을에서 가장 비천하고 어리숙한 청년에게 꽃을 건넨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묘한 의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질문의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연 아씨가 건넨 그 꽃송이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그럼 그 마을의 꽃이라 불리던 그 아씨가 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조용한 마을에는요, 정말이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가다 아씨와 마주치기만 해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곤 했지요. 어이구, 세상에나 저 정도 미인이면 한양 도성에서도 소문이 파다할 것이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칭송하곤 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단아한 얼굴. 거기에 더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그 조용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품위까지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동경과 존경의 대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씨는 이미 혼기가 꽉 차다 못해 한참을 지난 나이였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그 어느 누구와도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당연히 네로라 하는 세도가와 양반 집안에서 산더미 같은 예물을 싸들고 청혼을 해왔겠지요? 하지만 아씨는 그 수많은 청혼을 단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똑같은 목소리로 아주 차분하게 거절했지요. 저는 아직 혼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늘 나지막하고 조용했지만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귀하디 귀한 아씨는 대체 어떤 사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혹시 마음속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담벼락 너머로 쑥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아씨는 그저 슬픈 듯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 먼 산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쯤 되니 가만히 있을 마을 사람들이 아니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조용하던 마을에는 아씨를 둘러싼 해괴하고도 묘한 소문들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 입구에서 국밥을 말던 박첨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뗍니다. 에잉, 내 보기엔 말이야. 저 아씨는 눈이 높다 못해 아주 하늘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게 분명해. 한양의 판서, 댁 자제도 싫다. 돈 많은 거상도 싫다. 대체 누굴 찾겠다는 건가? 응. 그러자 옆에서 나무를 다듬던 김씨 할멈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은 좀 달라. 뭔가 말 못할 숨겨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고운 처자가 혼기를 다 놓치도록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나?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기승전 아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는 우물가에서도 시끌벅적한 장터 한복판에서도 심지어 담벼락 너머로 이웃끼리 눈이 마주칠 때조차 사람들은 늘 그 아씨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혹시 신령님께 점지받은 사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미 정을 통한 사내가 먼 길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런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아씨의 마음 속에 들어앉은 진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씨는 그런 소문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늘 그저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지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아씨를 힐끔거릴 때도 그녀는 그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가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기색조차 없었지요. 오히려 그 침묵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차가운 침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오늘도 마을의 우물가는 정체 모를 소문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씨가 숨기고 있는 그 거대한 진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허허, 자, 이제 이 기묘한 이야기에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씨의 그 고고한 자태와는 전혀 딴판인 아주 묘한 인물이지요. 그 마을에는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바보라고 부르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소 말수도 적고 행동은 또 얼마나 느릿느릿 어수룩한지 사람들 앞에만 서면 괜히 손발이 꼬여 실수를 연발하곤 했으니 마을 사람들에겐 그저 심심풀이 웃음거리가 되기에 딱이었지요. 에헤이, 저 녀석 좀 보게. 오늘도 물지개를 치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구먼. 쯧쯧. 저래서야 제 앞가림이나 하겠어. 글쎄 말이오. 저 녀석은 아마 평생 색시 얼굴 구경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을 게 분명해. 사람들은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낄낄거리며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참 어리숙한 친구, 모자란 녀석. 그게 이 청년의 이름 대신 불리는 별명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요? 정작 그 청년은요, 사람들의 그런 매정한 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지요.
그는 매일 새벽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도 홀로 밭을 갈고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러 나무를 했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까지 맺혀도 불평 한마디 없었지요. 게다가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 어느샌가 나타나 조용히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곤 했습니다. 비바람에 이웃집 담벼락이 무너지면 남몰래 가서 고쳐놓는 것도 늘 그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의 그런 깊고 따뜻한 속내는 도통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눈에 보이는 어수룩한 행동 하나만 보고는 바보다, 모자란 놈이다 라며 손가락질만 해댔던 것이지요. 진을 속에 파묻힌 진주가 빛을 잃지 않듯 청년은 그 어두운 편견 속에서도 맑은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을 사람 모두가 외면한 이 청년의 진짜 가치를 저 도도한 아씨마는 미리 알아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햇살이 유난히도 따갑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내려오던 그 바보 청년이 마을 어귀 좁은 길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의 투박하고 거친 손에는요, 어울리지 않게 아주 작고 가녀린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지요. 그저 길가에 핀 꽃이 예뻐서 무심히 꺾어든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단아한 자태의 아씨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기이하고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한쪽은 마을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고 다른 한쪽은 모두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바보 청년이니 말입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녀석. 하필 저기서 아씨를 마주치다니. 길을 비켜드려야 할 텐데. 사람들은 청년이 또 무슨 실수라도 저지를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씨가 갑자기 가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청년 앞에 서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고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씨가 자신의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아주 예쁜 꽃 한 송이를 꺼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이 꽃,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아씨가 뭐라고 했나요? 청년에게 꽃을 줬다고요. 그것도 그 고고한 아씨가 저 바보라 불리는 청년에게 말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이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게 무슨 일이야? 아씨가 바보에게 꽃을 주다니 내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지만 아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꽃을 받아든 청년의 어수룩한 얼굴에는
묘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꽃 한 송이에 어떤 기막힌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제 마을은 그 누구도 잠들 수 없는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의 그 꽃송이 사건 이후 이 작은 마을은 아주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모이는 빨래터는 물론이고 곰방대를 물고 모여 앉은 사랑방 노인네들까지 모두의 입에서는 오로지 그 이야기뿐이었지요. 아니, 글쎄,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 도도하기 짝이 없던 아씨가 그 바보 녀석 손을 덥석 잡는 것 같더라니까. 어허, 이 사람아,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꽃을 주며 은밀한 미러라도 속삭이는 듯 보였다고들 하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본 장면에 살을 붙이고 양념을 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지요. 에잉, 그게 다 아씨가 너무 심심해서 그 바보 녀석을 데리고 장난을 친 거겠지. 설마 진짜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나. 안 그래.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자네는 그 아씨의 눈빛을 못 봐서 그래. 그건 결코 장난을 치는 눈빛이 아니었단 말이세. 뭔가 우리네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깊고도 기막힌 이유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게야. 마을은 그야말로 의혹의 도가니였습니다.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나갔고 사람들의 상상력은 이제 저작거리 괴담보다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지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씨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해명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슬픈 눈망울로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바보 청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묵묵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에 꽂혀도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려도 그는 그저 소중한 보물이라도 얻은 양 품속의 꽃을 간직한 채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기이할 정도의 침묵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불안감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침묵 뒤에는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진 건 아씨였지만 그 파문은 이제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침묵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 일렁이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평소 말수 적기로 소문난 한 노인이 곰방대를 털며 아주 묵직한 입을 뗐습니다. 자네들 그만들 좀 하게나. 나는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저 청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네. 사람들은 노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하던 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평생 이 마을의 역사를 지켜봐 온 산증인과도 같은 노인의 말이기에 그 무게가 남달랐던 것이지요. 노인은 다시 한번 연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의 심장을 툭 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청년은 바보가 아니야. 결코
모자란 녀석이 아니란 말일세. 순간 사람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네 아이들도 다 아는 바보를. 바보가 아니라니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의심 섞인 목소리에도 노인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그저 남들보다 말이 조금 느리고 행동이 서툴 뿐이지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사람이야. 남몰래 이웃의 짐을 짊어지고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생색을 내거나 거짓말을 보탠 적이 없었네. 내 평생 저토록 맑은 영혼을 가진 사내를 본 적이 없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씨의 집이 있는 방향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저 영민한 아씨는 우리 같은 범인들은 보지 못하는 저 청년의 진짜 보석 같은 진심을 진작부터 알아보고 있었던 게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겉모습과 소문에만 매달려 청년의 진심을 비웃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과연 노인의 말대로 아씨는 청년의 숨겨진 빛을 보았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소문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아씨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지요. 아씨는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곤 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 수군거리던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저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말수가 적고 행동이 서툴 뿐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내입니다. 남몰래 베푸는 그의 선행이야말로 이 마을의 진짜 보석이지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엔 번개를 맞은 듯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란한 말 대신 묵묵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아주 귀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 기막힌 이야기에 막이 내립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아씨의 진심과 청년의 순박함은 마침내 혼인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에휴,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참으로 너무 쉽게만 판단했구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진짜 가치를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진을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편견을 깨고 맺어진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마을의 가장 귀한 교훈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게 되었답니다.